안녕하세요. 자기 발견과 적성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들 잘 지내셨죠? 건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우한 팬데믹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신라 공간에서 만나는 동행을 위한 가치, 동행을 위한 가치로 이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함께 가다 이 부분들이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언어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경주 공간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예전에 연세대학에 좀 생각이 안 나진 않지만 그 부분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토끼와 거북이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경주를 해서 결국은 이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해서 이제 이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연장시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연장시켰을 때 만약에 이제 다시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다시 하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이 이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토끼가 거북이에게 다시 경주하자 이렇게 했을 때 내 같으면 야, 그러지 말고 토끼야, 그러지 말고 내 등에 올라타라, 내 등에 올라타라. 그래서 내 등에 올라타서 내가 바다 부분을 시켜줄게, 가자 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경주를 다시 하든가 하는 이 수어적인 어떤 보다도 등에 태우고 내가 잘하는 수영을 통해서 바다 세상을 한번, 바다를 보지 못한 토끼에게 바다 세상을 한번 구경시켜주는 그런 거북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우리 나라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결국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제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바로 어려운 극복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나 혼자의 어떤 그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악수도 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제 얼굴을 민낯으로 이렇게 해서 탁 드러내놓고 살 수 없는 어떤 세상. 이런 세상은 어찌 보면 헬, 그죠? 헬이라고 하는 세상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이번 시간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랑, 선비, 경주, 신라 하면 화랑이 되겠고 조선 하면 선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보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이 조선되게 하려온 자는 화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을 조선되게 하는
이 조선의 어떤 선비의 DNA 속에는 바로 화랑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랑을 모르고서 이 조선을 말하는 것은 고를 빼고 그 사람의 정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조선 선비의 어떤 그 모습은 늘 우리가 가까이, 좀 가까운 시대죠. 화랑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주 그래도 TV를 통해서도 자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문헌을 통해서도 자주 만나는데, 신라의 화랑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제왕홍기,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밖에 이 화랑을 대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화랑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단제는 이렇게 선비를 통해서 화랑을 한번 이제 돌아보자. 화랑을 소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채호 선생과 함께 이 안창호 선생은 선비의 특집, 도산 안창호죠.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선비의 길은 선비의 도가 있고 기가 있고 절이 있다. 그래서 도, 기, 절이 있는데 선비는 어떤 분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비는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선비를 규정 지니면서 이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선비다. 이렇게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죠? 거들먹거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악의 길에 들지 않는다. 자신의 어떤 신념을 꺾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태. 자, 죄악의 길에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의가 강하다. 신이죠. 믿을 신자가 의로 의자죠. 이제 우리가 인의 예지 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신이 이제 가운데에 있고 의가 이제 이 두 번째 자리에 있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을 말씀하셨고 맹자의 경우에는 인과 의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자의 경우에는 인보다도 의, 실천하는 부분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인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 봉사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의로운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이제 안중근 의사 이제 이렇게 의사라고 할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실천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의가 강한 거죠. 믿음과 의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 그 다음 염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염치가 없다. 염치 이야기합니다. 염치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염치 없는 사람이 많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좀 잘못을 했으면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반복하지 않는 게 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저부터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은 누구나 다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저지르고 그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을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할과자, 과정이라고 할 때 진할과자를 우리가 허물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진하는 것이 허물이 될까? 결국 우리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소한 마음에 의해 가지고 어찌 보면 허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잘못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허물을 줄이는 방법이고, 허물이 일어났을 때 또 불가항력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물이 있을 때라도 그 허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그 영치가 그 부분이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신령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 맡은 책임은 신령을 다해서 책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랑 선비 이렇게 보면 이제 화랑 세서곡에, 그죠? 세서곡에 충효 신용예라고 하는 부분, 선비에 있어서 방금 이제 안창호 선생의 신의 염치, 책임, 중선, 선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런 그 화랑 선비를 일정 부분 동배, 같은 선상에서 우리 놓고 경주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공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남산의 선덕여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당산의 월성 맞은편에 있는 도당산, 여기 이제 도당, 그 다음에 이제 남당이라고 하는 의결국, 신라의 이제 의결국이고, 그 다음에 요속공주가 머물던 이 요속궁, 그 다음에 이제 금장대, 이제 임신서기석이 발견된 이제 이 금장대, 그 다음에 이제 백률사, 그죠? 백률사 표왕, 자,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신라적 가치, 이렇게 본다면, 이 화백제도와 풍류도, 그 다음에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백제도는 이제 이렇게 6 춘장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제로 위선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화백제도다. 신라의 굉장히 신라를 규정지을 때, 신라 사회를 규정지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당이라고, 아까 남당이라고 했을 때는 의장이 이제 근황이 의장이 되고 신하와 같이 국정을 토론하는 거지만, 결국 신라에는 정사를 볼 수 있는 정사당이 따로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사당이 지금 여기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이 국회에서 정사당에서 국가의 이유를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정사당에는 상대등 신하의 반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상대등이 이제 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사당이라고 하는 정사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면 이 화백제도 연장선에서 이 정사당의 존재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화쟁사상, 이렇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라의 불교는 귀족 불교로 이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쟁이라고 하는 조화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종교조차도 귀족과 백성을 구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원효의 화쟁사상도 모두가 다 이제 화와 이제 모두가 다 조화되고 원흉의 상태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원효의 화쟁사상, 정사당, 화백제도 이런 신라적 가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과 셋을 통합해가지고 사유할 수 있는 융합과 통섭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신라적 가치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왕권 방하자. 요거 2차돈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차돈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라가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불교를 공인하고 공인된 불교라고 하는 국가가 더 나은 좋은 발전의 국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2차돈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세대를 열기 위해서 신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기존의 어떤 그냥 화백제도라든가 부족국가 정도의 어떤 기구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국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이 바로 이제 불교였다 이렇게 봅니다. 2차도는 불교가 바로 종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 하나의 국가를 영위해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백성들과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나의 어떤 개인이 그 부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불교의 가치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군왕이 불교를 통해서 이 군왕이 부처로서 스스로가 인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어떤 국왕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않는가. 그랬을 때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고 바로 이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화백제도 속에서 이제 육부촌장을 중심으로 한 신라가 아니라 그죠? 군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어떤 공적 시스템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부족촌장의 그 신라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2차단의 모습을 내놓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흥명사에서 이제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흥명사를 지으려고 청명님의 흥명사를 짓자 이렇게 2차단이 거풍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귀족들이 임금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2차단이 시켜서 하는 일뿐이다. 이렇게 2차단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전가합니다. 자, 이 부분은 2차단과 거풍왕이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죠. 이야기를 먼저 한 상태로 임금님 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돌려라, 전가시켜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차단이 자신의 목을 내놓았니 백률사로 이 목이 흥명사에서 목을 쳤는데 백률사로 날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2차단의 어떤 꿈이라고 하는 자신의 꿈의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가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리더의 또 다른 이제 함께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신문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신라가 신문왕의 얘기는 신라가 무에서 문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덕왕의 얘기인데, 이 경덕왕의 경우에도 이제 경덕왕 때 신라의 해가 두 개가 듭니다. 즉 해가 두 개가 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해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굉장히 불같이 뜨거워지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모든 산천초목의 초목들이 불이 이제 마르고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이 되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권력의 중심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권력 하나하고 비왕당파라고 해서 이제 예컨대 이제 상대등이면은 상대등을 신하를 중심으로 한 이 권력. 그러니까 왕당파와 비왕당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권력이 팽에 맞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가 두 개가 뜬다. 경도왕은 근심하면서 월명사에게 기도를 청했는데 월명사는 배령을 물리친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나라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굶주린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경도왕이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바로 이제 월정교로 나아갑니다. 월성에서 나와가지고 남산으로 가는 경주 남산으로 가는 이 월정교 앞으로 와서 이제 제야 인사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마침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그 남산에 사마령으로 올라가서 사마령에서 3월 3일 삼진날 이제 그 차를 공양을 하고 사마령이 성지입니다. 신라에서는 되게 성지인데 신라에서는 3월 3일 날하고 9월 9일 날 사마령에 올라가서 이 그 사마령 미륵 부처님께 이 차를 공양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녕을 빌고 백성들이 어떤 편안함을 빌는 것이 바로 3월 3일 날과 9월 9일인데 충담사가 마치 이제 사마령에 올라가서 미륵 부처님한테 국가의 안녕을 빌고 내려오면서 이 월성 앞을 지나게 돼. 그때 이제 경도왕이 오는 거죠. 경도왕이 충담사에게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나를 위해서 불러달라. 그대의 찬이 파란가가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나를 위해서 안민가를 불러달라.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충담사가 이 노래를 이제 불러줍니다.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을 주는 동문이다. 임금과 신하. 지금 왕당파와 비왕당파가 굉장히 충돌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임금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채통과 지위 그리고 자애로움을 지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신하는 뭡니까? 사랑을 주는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습들, 군왕을 보좌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면 백성은 또 어린아이처럼 잘 따르는 거죠. 잘 따라서 군왕과 임금과 신하의 어떤 정책, 국가의 정책을 잘 따라가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결국 국가는 잘 다스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을 버리며 사는 백성, 이 백성들을 잘 먹여주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백성들을 잘 먹이게 된다면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신라가 굉장히 우리들을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해주는데 내가 굳이 다른 나라로 왜 가겠는가 이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나라가 잘 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이 답게라고 한다면 나라가 편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충고하고 노래를 이제 불러줍니다. 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게라고 하는 이 답게의 정신, 답게의 가치가 바로 이 충당사에 의해서 경도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답게라고 하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그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이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바로 이 상봉명사 경두광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 군의 신충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의 신충이라고 하는 군 임금은 의로워야 되고 신하는 충성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군의가 먼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신충이 먼저 되어야, 신하가 충성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이 부자,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되고, 자애롭고 그 다음에 자식은 효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자 자효라고 하는 이 가치도 뭘까요? 이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왜 임금이 의로워야 한다 하고 신하가 충성된다라고 이렇게 따라올까요? 물론 이제 계급적으로 임금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위에 사람이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임금이 의롭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신하는 진정성, 마음으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애로울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의 마음속에 효가 우러러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서로 이 동료의 상태, 이제 동행의 상태, 이런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어른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무조건 밑에 사람은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답게라고 하는 이 답게 정치가 물론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답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바로 충남사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과 지기 얘기죠. 이 선덕여왕과 지기 얘기는 사랑으로 백성, 저 천한 백성까지 잘 아우르는 이 선덕여왕의 모습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서천의 서안이라고 하는 이 풍요입니다. 자, 이 풍요인데 이 신라 백성의 노래입니다. 자, 백성의 노래 풍요인데, 자, 이 부분도 다음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문왕이,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경도왕 얘기했죠. 경도왕이 월정교로 나아가가지고 충당사의 충당사에게 안민가를 부탁을 하고 제야 인사의 풍랑 극복을 위한 어떤 충언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때의 경도왕은 굉장히 그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사랑하고 이 신라가 좀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그 이야기에서 다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 경덕왕이 이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전주해달라고 표은대사에게 상제, 이 옥황상제에게 올라가라고 합니다. 신라 때는 이 하늘과 이 그 인간 세상이 같이 소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표은대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상제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임금님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옥황상제가 그러면은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신라의 왕이 이 자식을 원하니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자식을 전주해 줍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자식을 전주해 주더냐 하니 예, 딸로서 정지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 경덕왕이 난 딸은 싫고 아들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은대사는 신라 10성이거든요. 10명의 신라 성인 중에 표은대사인데, 이 표은대사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상제에게 우리 임금님이 딸을 아들로 바꿔달라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제가 없던 것을 있도록 해줬는데, 그죠?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딸을 전주해 줬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신라왕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표은대사에게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당신은 앞으로 하늘나라로 발걸음을 내딛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표은대사 이후에 신라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하늘의 세상과 땅의 세상이 교통하는 이런 어떤 것도 끊어지는 근원이 뭡니까? 이 근원이 뭔가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다라고 하는 탑다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게 될까요? 이 부분들이죠. 겉으로는 이제 국가가 안정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로 갔을 때는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아들을 원하는 이 경덕왕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신라의 어려움은 근황의 어떤 근황다움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신라 후기에 신라의 혼란을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뭐 어느 나라든지 이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심, 그죠? 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사적 욕망을 이렇게 이제 공적 가치와 같이 연계지어서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중요할 텐데 사적 욕망을 공적 가치 위에 놓게 되면 결국 이 공적인 시스템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 신라 사회의 혼란은 왕당파와 비왕당파가 끊임없이 대치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맹자가 공선추, 맹자 공선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활과 이제 화살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활을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질까요? 이제 그러니까 활과 화살과 뭡니까? 창을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질까? 아니면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어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창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어질겠지만 이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마 더 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것만을 생각하고, 그죠? 살릴 것. 방패, 갑옷, 이 방패 이제 하고 이제 갑옷은 이 활과 창이 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것을 생각하는 항상 사람을 살릴 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고, 창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뚫을 것을 생각하고 항상 죽일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살릴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이 더 어지지 않겠는가, 더 인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상태, 즉 아까처럼 이 함께라고 하는 그 답게, 함께를 지향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제 진정성, 진심이죠. 진심, 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기지비충, 최선을 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충이라고 한다면 이 충에 대한 진정성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알기보다는 그죠, 즐겨야 되는 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요소가 있게 되면 뭐 결국은 이제 모두가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왜 경덕과 함께 신라가 혼란스러워 있을까? 왜 이러지 못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욕심, 사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었던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마녀 영화죠. 이 마녀가 가장 안 좋은 DNA를 가지고 마녀로 만들었지만 사랑으로 키워지게 되면 이런 마녀도 그냥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다 생겼어라고 부자연이라고 하는 번호로 내가 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뭐 부자연 도명이 이렇게 사람이 되지만 이것은 닥터의 미스터 최, 뭐 번호 이렇게 나오는 이제 부분들은 결국 이런 요소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 다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것. 그래서 이 눈에 대한 시선에 대한 르네 마그리트는 이것을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세상을 비추는 이 눈일 텐데 이 눈이 때로는 세상을 잘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 편견 이런 어떤 부분으로 잘못 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라볼 수 있으면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던져주는 가르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제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충실, 말하는 것이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행동이 돈독하고 이제 공경스러운 거죠. 공경스러우게 되면 이제 만회 오랑캐 나라에 있더라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언이 불충신하고 행이 불복종하게 되면 뭡니까? 줄이 아주 훌륭한 좋은 땅에 있게 되더라도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언행을 조심스럽게 하고 하게 되면 바르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훌륭한 능력자, 진정한 능력자는 누구일까?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논어에서는 지성측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측달. 측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슬픔이 굉장히 많이 슬픔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이 측달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측달이라고 하는 것은 측달자의 지성, 측달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 확장되는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면 뭡니까?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상태. 타인의 아픔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지성, 측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측달,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슬픔을 일단 슬픔의 앞에 지극한 진정성, 지극한 진정성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슬픔에 공감하고 상대의 슬픔과 함께 슬픔을 나누어가는 이러한 어떤 마음, 이러한 마음이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가장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넓은 사람, 대중을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내려놓고 공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스스로의 것을 매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리더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은 이 강의 안에 이차돈의 얘기, 그 다음에 경도관의 얘기, 경문안의 얘기, 그 다음에 선덕여왕의 얘기, 여러 가지가 많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신문안 얘기도 있었죠. 그 중에서 경도관의 얘기와 이차돈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임금은 임금 닦고, 신하는 신하 닦고, 백성은 백성 닦고, 나는 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죠? 이제 자식은 자식 닦고, 이 닦게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 다른 사람을 이제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니고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상대와 일치시켜 나가려고 노력할 때 결국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리더가 되지 않을까. 리더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요소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그 수업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문함이 그 아버지 문무함을 만나러 가면서 그의 어떤 고민들, 아까 이제 우리 자리에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좀 더 리더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시간에도 신라사 속에서의 신문함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